심석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안동욱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치르느라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쭉 공부해 왔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를 저도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풀어봤고 다시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마디 리뷰하고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일단 체감 난이도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체감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만큼입니다. 아주 쉬운 부분을 1, 아주 어려운 부분을 10으로 잡았을 때 저는 단언컨대 8.5, 9점까지 충분히 간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이 어렵게 되기까지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려웠느냐 아니면 쉬운 건 쉬웠고 아주 어려운 건 아주 어려웠느냐 두 가지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후자입니다.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매우 극명했다. 이거를 특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심석고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은 대체적으로 평이했다. 이 문학을 통해서 큰 변별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문학은 교과서 외의 시험 범위가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만 알고 그 개념에 충실하여 문제를 풀었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표가 있네요. 길었다. 당연히 독서는 길죠. 그런데 이 길었다는 지문이 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길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문법은 화살표가 좀 굵고 좀 더 높네요. 선생님은 문법의 난이도가 좀 더 있었다. 체감 난이도를 문법에서 조금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봤는데요. 타이틀은 개념이 아는데 계산이 복잡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시 국어로 설명하면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는데 잦은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길었다 기억하시죠? 독서 9번에서 15번까지 총 7문제인데 7문제 플러스 논술형 1번인데 자,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험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 자, 여기가 13번이고요. 여기가 14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리 봐도 1, 2, 3, 4, 5번이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읽은 이후에 여기에 선택지가 주어져 있죠? 짠! 음영 처리를 보니까 선택지를 풀기 전까지 이만큼의 길이의 글을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지를 풀기까지 이만큼 글을 읽어야 합니다. 13번과 14번의 가장 큰 차이는 분량은 똑같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13번 같은 경우는 특히 서로 다른 글이 2개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글이 2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를 시험 시간에 풀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어려움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14번은 분량은 13번과 유사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이지은 씨의 신간 선택심리와 행동경제학이라는 외적 준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 지문과 믹스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보죠. 이번에는 문법, 개념은 아는데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이런 거죠. 가령 19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19번 같은 경우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단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이미 학교에서 주신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으나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뭔지는 알겠는데 직접 손으로 해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것들 되게 헷갈릴 겁니다. 이거 시험에 간단히 나올 거라고 이걸 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오면 다 보기 박스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문법 공부를 고등학교 때 와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배점이 4.3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놓친다. 이거는 뭐 중간 점수라든가 부분 점수 없이 그냥 4.3점을 날리는 경우죠. 19번 아주 괜찮은 변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문제였고요. 또 하나 더 보시면 논술형 문제가 있죠. 논술형 문제. 예시를 주셨죠. 예시를 주셨는데 예시는 답만 띡띡띡띡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답만 띡띡띡띡 내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국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뭐라 하실 수 있으나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석 끝에 이런 답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이거를 한 번에 땅땅땅땅 이 예시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필의 흔적을 통해서 결론값을 낸 다음에 그 결과값을 OMR 카드에 기록해야지. 그게 올바른 풀이법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각 3점에 총 6점이니까 배점도 상당한 것이죠. 자, 이렇듯 문법에서 개념은 아는데 계산이 어렵다는 답을 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죠. 문학은 대체로 평이했다. 독서는 문제가 길었다. 문법은 뭘 묻는지 알겠는데 그거 답을 뽑아내기까지 계산이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또 남았죠. 문학은 대체로 평이했기에 앞으로도 대충 공부하느냐? 아니죠. 낯선 작품을 통해서 분석력을 끊임없이 올려야 합니다. 물론 기말고사 때 문학작품 여러분들 시험범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언제든지 봐야 하고 2학년 때 내내 문학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천착한 공부가 아니라 낯선 작품을 통해서 분석력을 끌어올리고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까처럼 이지은 씨의 새로운 지문이 나온 것처럼 당황하지 않게 다양한 독서 지문 분석 훈련, 처음에 어렵다면 짧은 걸, 쉬운 걸부터 먼저 시작하는 연습이 되어야 학교 내신이든 그 다음에 모의고사든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개념을 알고 개념을 적용할 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끌어서 해결해야 하고 답을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 심석고 1학년 중간고사를 분석해 봤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성적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의지고 같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음 기말고사 리뷰 때도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말고사 리뷰 때 만나도록 합시다.